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여기는 딱히 별일이 없습니다만은 참 한국은 이번에 설이었죠. 네. 사실 여기서는 뭐 그냥 일상이라 설인지도 몰랐다가 이제 한국에서 카톡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참 설이었지라고 알게 된 상황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뭐 연휴 동안 뭐 풍족하게 뭐 드실 거 풍족히 드시고 그다음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늦긴 늦었지만 바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슈퍼볼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얼른 리뷰를 해드리고 슈퍼볼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사실 좀 큰 비극이 일어났죠. 네, 코비 브라이언트가 불의의 사고로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헬리콥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네, 하필 또 그때 코비 브라이언트와 또 딸이 또 같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사실 NBA의 너무나 큰 레전드이고 네, 마이클 조던 이어서 상당히 엄청난 스타였는데 사실 농구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세계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 빨리 죽게 돼서 정말 너무나 다들 슬퍼하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에도 지금 많은 팬분들이 지금 충격에 빠져 계실 건데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까 뭐 코비 브라이언트가 진짜 말 그대로 RIP, Rest in Peace 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원하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은 것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남기고 간 그런 유산과 어떤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Rest in Peace, 코비 브라이언트.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이제 경기가 이제 총 두 경기가 있었죠. AFC 쪽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 그다음에 캔자스시티 치프스였고 NFC 쪽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49ers였습니다. 사실 근데 그 경기 결과가 사실 너무 싱거워가지고 딱히 재미가 있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슈퍼볼 이전의 경기다 보니까 가장 좀 긴박하고 치열해야 되는 경기인데 두 경기 다 너무 일방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경기였던 이제 타이탄스가 이제 캔자스시티 홈에서 열린 이제 AFC 챔피언십이었는데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다 보니까 과연 캔자스시티 칩스를 이기고 올라가면 정말 또 다른 재미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은근히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역시 칩스는 칩스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공격력으로 테네시 타이탄스를 이제 작사를 내버렸죠. 사실 뭐 이제 최종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24대 35입니다. 24대 35, 즉 35대 24로 칩스가 이제 11점 차인 이제 큰 점수 차로 이겼는데 사실 11점 차면은 터치다운 하나와 이제 필드골 하나 수준의 차이니까 상당히 큰 점수 차죠. 네. 테네시 타이탄스가 사실 초반에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1쿼터까지는 그래도 터치다운도 먼저 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2쿼터에 각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1쿼터에는 캔자스시티 역시 뭐 키 큰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타이탄스가 좀 더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좀 느꼈던 바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의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린 이제 데릭 헨리라는 이제 슈퍼 러닝백이 있죠. 너무 그쪽에 공격이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참 웃긴 게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경기를 할 때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러닝 공격을 정말 효과적으로 막아서 그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올라왔던 테네시 타이탄스인데 막상 또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와서는 또 데릭 헨리한테 공이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공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효과적인 경기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의 MVP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패트릭 마홈스였습니다. 패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본인이 터치다운까지 했어요. 정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피해서 터치다운을 꽂아 넣는 걸 보고 자, 이 선수는 보면 볼수록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진 않아요. 심지어 또 재밌는 기록이 타이탄스와의 경기 3쿼터까지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은 텍산스와의 했던 그 4쿼터와 그 다음에 타이탄스까지 했던 2쿼터 즉 6쿼터 동안 무려 터치다운 패스를 7개를 만들어내버립니다. 사실 한 쿼터에 터치다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경기에 4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이제 무려 56야드를 달려가지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좀 잘 섞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동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 패스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선수들을 리드하는 리더십도 상당히 뛰어나서 진짜 각 쿼터백의 특징들 뭐 톰 브레디, 드루 브리스, 라마 잭슨, 뭐 러셀 윌슨 같은 그런 뭐 A급 쿼터백들의 모든 특징을 잘 섞어 놓은 것 같아서 정말 미래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결국 테네시 타이탄스는 여기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2쿼터 6분 35초부터 4쿼터 중반까지 14개의 공격 기회 동안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낸 게 2번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완전 공에 꽁꽁 묶였다는 겁니다. 네. 사실 캔자스시티 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점이라고 뽑혔던 게 이제 수비가 약하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수비도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됐어요. 약점이라고 표현하다기보다는 공격에 비해 수비가 좀 약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비까지 이제 점점 더 좋아지면은 사실 캔자스시티 칩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기기 힘든 팀이 될 거고, 어떻게 보면 페이트리어츠 다음에 또 다른 다이너스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경기였던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칩스의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열렸던 경기를 보면 이제 NFC 쪽인데 그린베이 패커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였습니다. 이 경기는 더 재미없었어요. 진짜 너무 패커스가 못했어요. 사실 일단 홈이 49ers였어요. 제가 봐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경기 자체가 컨퍼런스 챔피언십이다 보니까 이 관중들의 열기가 정말 진짜 너무너무 어마했습니다. 특히 또 이제 49ers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으로 슈퍼볼을 이겼던 데가 1995년입니다. 즉 24년 만에 지금 슈퍼볼을 재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 것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들 팬들이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열기와 함성이 사실 아무리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그 유서 깊고 경험이 많은 팀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았었습니다. 일단 최종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20대 37로 49ers가 그린베이 패커스를 완전히, 그에 반면에 이제 49ers 같은 경우는 이 수비가 또 엄청나게 또 큰 목을 해냈습니다. 아론 로저스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수비진 때문에 3번의 색을 당해버렸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닉 보사라는 이 선수는 여전히 또 그 샌프란시스코의 수비진을 철저하게 책임을 지면서 상대팀의 공격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지 키를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트엔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뭐 지금 현재 리그 최고의 타이트엔드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리시브 어떤 공격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진짜 그 쿼터백과 러닝백의 보호를 정말 철저하게 해주면서 그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어떤 공격진들이 정말 원활하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한 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래서 결과가 어느 정도 순이었냐면,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득점이 3쿼터 8분 44초 때 겨우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완전히 꽁꽁 묶여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때부터 이미 승기가 넘어갔다고 볼 수 있었죠. 네. 컨퍼런스 챔피언십 치고는 너무나 좀 박진감이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경기 때 아론 로저스 같은 경우는 그린베이 패커스 역사상 가장 많은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어낸 쿼터백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의 결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빛이 많이 발해버렸죠. 이 경기에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31번 선수인 라이언 머스터드라는 러닝백이 있어요. 이 선수가 이번 경기 때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200야드를 넘게 뛰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래서 현지에서도 지금 이 선수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강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슈퍼볼은 이제 2월 2일 일요일날 열리게 되고, 한국에서는 이제 2월 3일 월요일 아침이겠죠. 네, 그때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번 시즌의 슈퍼볼은 저는 상당히 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디아블로로 따지면은 이제 바바리안과 팔라딘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바바리안이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 팔라딘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포지션별 매치업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예를 들면 쿼터백 같은 경우는 캔자스시티 칩스의 패트릭 마홈스, 그다음 49ers의 지미 가로폴로, 상당히 이 젊은 쿼터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리그 최고의 타이트엔드 둘이 또 각 팀에 있죠.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조지 키틀, 그 다음에 칩스의 트래비스 켈시. 물론 이제 트래비스 켈시가 좀 더 근소하게 우세를 가져갑니다. 뭐 기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하지만 또 조지 키틀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ers의 그 러닝백 진영이 어떻게 캔자스시티 칩스의 수비수들을 흔들어댈지, 그리고 캔자스시티 칩스의 수비수들은 과연 어떻게 그 49ers의 공격력을 막아낼지, 그리고 그 캔자스시티의 그 엄청난 공격력과 그 49ers의 엄청난 수비가 충돌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제 슈퍼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과연 누가 이길까, 어떤 선수가 잘할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제 좀 더 재밌는 스포츠 시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볼 끝나고 또 슈퍼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